2002년 2월 2일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Y모텔 앞 공터에서 한 택시기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던 당시 52세의 박모 씨로 평범한 택시기사였다. 그는 2002년 2월 1일 새벽 안산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손님 한 명을 태운 후 춘천으로 향했고 이후 그의 행방은 묘연해졌다. 다음 날 한 택시기사가 수상한 택시 한 대를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참혹한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Y모텔 인근 공터에 세워진 택시 안에서 박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택시 뒷좌석 바닥에 놓여 있었고 다수의 자창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사건 현장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일부 지문 외에는 유의미한 증거가 거의 없었다. 박 씨는 분명히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이었고 살인을 저지른 이는 그 손님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그 손님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박 씨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각과 위치, 그리고 택시의 운행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당시 통신 기록과 도로망을 추적했다. 하지만 이른 새벽 시간대였던 데다 2002년 당시에는 CCTV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 큰 제약이 따랐다. 차량 블랙박스도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유일한 단서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에서 채취한 미약한 증거뿐이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벌였다. 약 2,000명 이상의 용의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몽타주 작성에 필요한 목격자 진술도 희미하고 일관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은 국가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범인이 전과가 없었거나 과거에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언론과 여론은 사건의 충격적인 정황에 분노하며 조속한 수사 결과를 촉구했으나 경찰의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시간이 지나며 여론의 관심도 점차 사그라들었고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유가족에게 이 사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으로 남았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다. 사건 이후에도 수사는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미제사건 전담팀에 배정하고 수사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존하며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특히 2015년 대한민국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이 사건도 언제든지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찰은 과거에 확보했던 증거물들을 최신 기술로 재분석하기 시작했다. 일부 지문과 혈흔, 그리고 당시 박 씨의 택시에 남아있던 미세한 유전자,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한 재감식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 역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전히 수사는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이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다시금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범죄 전문 프로그램에서는 이 사건의 범행 수법, 이동 경로, 심리적 분석 등을 바탕으로 범인의 행동 양식을 추정하기도 했다. 범인은 택시기사에게 큰 저항 없이 뒷좌석에 타고 장거리 이동을 요구할 수 있었고 결국 춘천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사라졌다. 이는 사전에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범인은 왜 굳이 안산에서 춘천까지 장거리 이동을 요청했을까? 그리고 왜 춘천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살인을 저질렀을까?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살인을 저지른 후 어떤 방식으로 도주했을까? 이 모든 질문은 아직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채 남아있다. 박 씨는 단지 생계를 위해 일하던 평범한 가장이었고 그의 죽음에는 어떤 명분도 이해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여전히 범인의 검거를 바라고 있다. 매년 사건 발생일이 되면 추모의 글과 함께 경찰의 범인 검거를 촉구하고 있으며 경찰도 수사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경찰은 미제 사건에 대한 파일을 정비하고 유전자 분석이나 AI, 프로파일링 기법 등 최신 수사 기법을 도입해 사건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춘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단순한 강력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생명을 앗아간 참혹한 범죄이자 대한민국 수사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당시 경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물리적인 제약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사건 해결에 실패했다. 그리고 이 실패는 단지 하나의 사건, 미해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사건들의 재발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시금 확인되는 것은 범죄 수사에 있어 정밀한 증거 수집과 기록 보존의 중요성이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단서가 있다면 그것은 당시 수사팀이 증거를 보존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의 기술과 수사력을 바탕으로 과거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희망 또한 존재한다. 춘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해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누군가는 그날의 기억 속에 묻혀있는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회적 관심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될 날이 올 것이다. 경찰과 사회는 여전히 그 가능성을 믿고 있으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의 실현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오랜 미제 사건의 마지막 페이지가 덮이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바란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